최근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찐 반등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많이 빠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최근에 2차 전지주는 반등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마법의 단어, 바로 선반영이 돼서 악재가 선반영이 돼서 악재 해소됐으니까 이제는 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좀 오늘 한번 살펴보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까지 같이 공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차 전지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우리 채널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엔캠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엔캠이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저는 한 10만 원대부터는 이제 좀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7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이만큼 올라오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거 20만 원 간다.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뭐 전망은 20만 원 갔다 30만 원 갔다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지금은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현재 힘이 좋으니까 그냥 뭐 17만 원 갔으니까 조금 더 가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가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캠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오늘 저는 좀 올라가지 않은 그러니까 엔캠이 제가 바닥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좀 오르기 시작하는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오늘 좀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엔캠 들고 계신 분들 어쨌든 축하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로서는 엔캠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좀 대장주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관심이 쏠리면 쏠릴수록 다른 데서 또 다른 종목들이 탄생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요번에 이제 테슬라 실적이 예상보다 뭐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하락한 부분들은 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납품 들어가는 회사도 있고 또 아닌 회사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사정이 완전히 테슬라와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엔캠 같은 종목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엔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변화하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솔직히 최근에는 10만 원 이후의 주가는 좀 전 테마로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재료는 한 10만 원쯤에서 다 이제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이제 찾고 있는데요. 일단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2차 전지주들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LG 엔솔이나 또 뭐 삼성 SDI나 유명한 기업들 있죠.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 추천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다른 테마들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주도주들이 많이 바뀌는 시기예요. 주도주가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종목들 중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물리신 분이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하고 딴 걸로 갈아탈 것이냐 아니면 저거를 계속 들고 갈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주변에 보면은 작년에 들고 있었던 종목도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이게 주식을 보유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어떻게든 버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오래 가져갈수록 이제 내 생각이 틀린가? 내가 잘못 샀나? 이러면서 점점 이제 그 자기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시기가 이제 오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작년 하반기까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기존의 주도 종목들에 좀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때 되면은 이제 이 대형주들 쪽에서도 다시 한번 기존에 있던 개미들이건 뭐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고 바닥에서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서 새 출발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작년에 오르지 않았던 작년 랠리에 동참하지 않은 좀 신성한이 아니라 신선한 기업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 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요 종목들인데요. 요 기사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요게 이제 29일 장 끝나고 나온 기사인데, 리튬 플러스 쪽에서 무수 수산화 리튬을 생산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소재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사진에도 이제 태극기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국산화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뭐 소재부터 해가지고 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국산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수산화 리튬이라는 것은 리튬 전고체 전지,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소재. 기자가 이제 급하게 쓰느라고 오타 났네, 여기. 전지 소재인데. 그래서 전고체에 들어가는 그 고순도 저탄산 무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판매 회사가 없는데, 리튬 플러스에서 처음으로 그걸 좀 하였다. 그래서 이 무수 수산화 리튬이라는 거를 생산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작년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양산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튬 플러스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 전고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수출도 하고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리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리튬은 결국 배터리 소재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즉 배터리 가격이고, 이게 결국에 차 가격이랑 다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튬을 어쨌든 싸게 생산하는 게 관건이고, 이걸 싸게 생산하게 될수록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차 보급률에 영향을 주는 게 저 이제 원자재 소재들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그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수요 둔화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수요 둔화라는 거는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뭐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보조금 받고 해가지고 현재 가격이 이제 3천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진 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배터리 가격이 싸져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전기차가 뭐 2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내연기관차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휘발유나 디젤차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차보다 더 큰 차를 전기차로 살 수 있는, 같은 가격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내연기관차는 요만한 거 살 수 있는데 전기차로 가면은 더 사이즈도 크고 가격이 똑같거나 더 싸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주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배터리에 그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이제 싸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는 소식들은 사실 되게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튬이라는 것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리튬도 이제 좀 더 내부로 들어가면은 뭐 많아요. 탄산 리튬도 있고, 또 수산화 리튬도 있고, 또 이제 황화 리튬도 있고, 다 같은 리튬이지만은 리튬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좀 용어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이 리튬들이 각각에도 들어가는 그 배터리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라고,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이게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밀고 있고 테슬라에서 채택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다 지금 이걸 만드느라고 열풍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산화 리튬이나 황화 리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 국내 3사가 많이 했었던 그 3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튬 얘기를 하다가 왜 이쪽으로 들어갔냐면은, 지금은 이 탄산 리튬이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에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던 그 회사들도 다 이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이 최근에 저가 방어가 좀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탄산리튬 가격 그 선물 가격이죠. 선물 가격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더 내려갈 데 없어가지고 이제 바닥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한 몇 주 전부터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내려와 있어 방어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탄산리튬 쪽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여기 이 탄산리튬을 만드는데 생산하는 그 방식 자체가 환경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수산화 리튬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기사는 수산화 리튬에 대한 부분이어가지고 약간 현재의 어떤 트렌드랑은 조금 멀어진 상황이긴 한데 이쪽도 수요가 결국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나 삼원계 배터리도 결국에는 삼원계 배터리의 장점은 성능이거든요. 성능. LFP의 장점은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분명히 수요가 있어서 저 리튬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커스로 본 거는 작년에 랠리에 동참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오늘 좀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오창에 그 4,400억 규모의 그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신설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막 시작한다는 부분들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와 이녹스 리튬이라는 회사, 이제 자회사겠죠. 충북 청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도까지 그런 이제 공장을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작년에 그 4월에 수산화 리튬 신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원래 하고 있던 이 스마트폰이나 이쪽 소재 관련해서 뭐 OLED나 이쪽 사업들은 잘 되고 있고 신사업으로 들어간 이제 부분이 리튬인데 이 신사업을 하는 회사들도 이게 장사가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신사업을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진이 생겨가지고 다른 신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확실히 오래 가요. 전자의 경우는 모험이잖아요. 기존의 사업으로 돈을 못 버니까 방향을 트는 경우는 좀 모험인데 이 회사는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신뢰가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충북이 현재 2차전지 생산액 및 수출 비중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왜냐면 거기 이제 많은 기업들, 뭐 LG엔솔이나 에코프로, HN 등 다 거기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좀 도움도 분명히 이제 받고 있을 거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작년 랠리에 동참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했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비교를 하나 해볼 게 뭐냐면은 작년에 금양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2차전지 랠리주인데 보시면은 신고가예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다른 종목들 뭐 에코프로 같은 거 보면은 작년에 신고가예요. 이런 거 확실하게 작년이 정점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는 순수 배터리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 좀 가다 말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정도의 시세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저는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보면은 이 회사는 꾸준한 흑자 회사인데 작년에 조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올해 다시 예전의 실적을 회복할 거라고 하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 실적이 막 갑자기 엄청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그냥 꾸준해요.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는 회사이고요. 보시면 부채 비율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 유보율도 상당한 수준을 계속해서 쌓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2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서 이 회사는 그냥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 뭐가 있냐면은 배당을 좀 주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마진이 있어도 배당을 안 줬거든요. 그러다가 22년도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해서 23년도 아마 올해하고 내년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들을 좀 생각한다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좋게 좀 생각을 했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현재가도 나쁘지 않고요.
가능하다면은 뭐 25,000원까지 두고 요 저점에서 뭐 조금 더 박스를 크게 잡자면은 한 3만 원에서 25,000원 사이라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적만 정상화되면 5만 원, 6만 원 거듭 팔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바닥에서 이런 것도 100% 이상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볼 종목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삼양사라는 종목인데, 아니 삼양사랑 이 리튬 배터리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삼양사가 이 이온 교환 수지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게 국내 유일, 이 국내 유일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마음에 듭니다. 이온 교환 수지를 개발해 가지고 이미 외국산을 우리가 수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온 교환 수지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은 뭐 반도체나 원자력 같은 데 사용이 되고 있고 배터리 재활용 수지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이온 수지, 이온 교환 수지라는 게 여기 이제 보시면은 0.3에서 1mm 내외의 알갱이 형태의 합성 수지로 스펀지처럼 특정 물질을 빨아들여서 정제한 용도로 사용한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세정 작업에, 그래서 불순물을 분리하는 그 역할을 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포커스로 보는 거는 이건 이미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고, 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 리튬 회수에 필요한 이온 교환 수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과 고객사 맞춤형 이온 교환 수지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수소차 연료 필터의 필수적인 이온 교환 수지 개발을 마쳐서 상용화하고 이미 국내 완성차 업계, 뭐 현대기아차죠,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양사가 그런 신사업으로 진출한 부분들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되는 거죠. 삼양사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뭐 설탕이나 밀가루나 뭐 전분 요런 거를 원래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친환경 어떤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을 해서 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이온 교환 소지라든지 또는 뭐 플라스틱 사업, 뭐 터치 패널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첨단 소재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양사가 사명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삼양 첨단 소재 또는 삼양이니까 뭐 SY 첨단 소재, 뭐 어쨌든 좋은 이름으로 바꾼다면은 주가가 여기서 머물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 상태도 나름 안정적인 회사이고, 이 회사도 저는 매력적인 게 배당을 이제 주거든요. 2022년도부터 배당을 3%대로 주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더 주겠죠. 재작년에 3.24%였으니까. 그래서 이 배당을 주는 회사, 즉 주주들을 생각하는 회사가 결국에는 오래 가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돼요. 다른 작은 종목들 막 배당 안 주는 중소기업들은 그냥 시세만 노릴 수 있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장투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양사를 저는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 주가는 좀 빠지면 좋겠어요. 지금 우상향하고 있긴 한데 한 4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라면은 좋은 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분위기가 주요 기업들이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2차 전지주를 지금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기존의 주도주들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